돼요. 용산이 완전히 죄취업 사무실이 아닌가. 죄취업 사무실. 정말 놀라워요. 대통령이 5월 9일 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 본 모든 대부분의 언론들, 사람들이 윤석열은 변한 게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 보면 윤석열이 계속 어떤 얘기 하냐면 소통 이야기도 하고 뭐 변하겠다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변해야지. 사실은 국민의힘이건 윤석열이건 총선에 완패하면서 힘이 쫙 빠진 건 맞죠. 힘이 빠졌어요, 분명히. 총선 이겼어 봐, 지금. 난리가 났지. 총선 졌기 때문에 그나마 윤석열도 힘이 쫙 빠졌고, 국민의힘도 힘이 쫙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를 검찰이 뭐 수사한다느니 소환한다느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검찰이 그래도 수사 얘기하고 소환 얘기하는 거. 원래 김건희는 거의 금기였는데 이런 말 나오는 게 총선에서 진보 진영이 압승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심판이잖아요. 뭔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변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 대통령실이 변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응? 지난 2년간 대통령실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했던 사람들을 싹 물갈이 해야지.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총리 비롯해서 내각을 싹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싹 물갈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 내각은 그대로 있죠. 우선 총리 같은 경우 그만둔다고 했지만 다음 총리 내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한덕수 그냥 있고 장관들 그대로 있어요. 대신 대통령실은 좀 물갈이를 했죠. 비서들은 물갈이를 했어. 그럼 물갈이를 하려면 지난 윤석열 실정 2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을 물갈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물갈이 했습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게 뭐야. 황당한 거지. 그냥 변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지. 오늘 기사 보면은 놀라운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사죠. 대통령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임명했어요. 야, 대박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번에 선거에서 완패한 거, 총선에서 완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국민의힘보다는 대통령실의 문제거든요. 상당수가. 윤석열에 대한 심판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대통령실이 지난 1월 달부터 보였던 윤석열에 대한 이 과도한 경호. 가령 1월 달에 강성희 의원을 이틀망했지요. 현역 의원을. 더군다나 여기가 어디였어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었어. 강성희 의원이 VIP로 앞에 있는 자리였는데 한마디 했다고 경호처가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밖에다가 버려버렸어. 버렸다는 건 저의 표현입니다. 그냥 뭐 버렸겠습니까? 밖에다가 들어놨다가 이렇게 내려놨겠지. 1월달에 강성희, 2월달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하는데 밖에서 뭐 제대로 뭐 크게 떠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마디 대통령 만나러 왔다. 한마디 했다고 이면택 지금 의협 회장이죠. 신입 회장. 이 이면택 의사를 이틀을 해갖고 쫓아버렸어. 아니 강성희 의원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고 싶을 때였는데 보라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입을 틀어막고 쫓아버렸죠.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았어. 아니 대통령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했었는데 대박. 카이스트에서 또 학생 하나를 입을 틀어막고 쫓아버렸어요. 졸업생을요. 그래서 이때 경호처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고 이거 경호처 처장이건 차장이건 옷 벗겨야 된다. 헬մ 시켜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은 책임자인 이 차장을 어떻게 한 겁니까? 승진시켰어요. 승진. 경호처 차장이면요 1급입니다. 1급. 근데 이 사람을 병무청장에 앉힌 거죠. 병무청장이면은
차관급이에요. 승진을 시켰어. 선거 패배에 사실은 큰 역할을 한 이 경호처의 차장인데, 더군다나 경호처가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승진을 시켜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 경호처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이틀 막 잘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 심의 거슬리면은 경호처, 그게 국회의원이건 누군가에 이 틀어막고 밖에다 던져버려?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그럼 앞으로 경호처들이 조심하겠습니까? 경호처가 이렇게 이틀 막 해갖고 욕 많이 먹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결국 승진하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이게 총선에 지고 기자회견에서 사과했다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인사 맞습니까? 황당한 거예요. 대통령실 인사 관련해갖고 이미 얘기를 했지만,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세운 거. 이거부터가 코미디죠. 정진석이 누굽니까? 정진석은 지난 윤석열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개판 5분 전, 개판치기 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에요. 당정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비대위원장일 때 당대표 선출 룰을 바꿔버린 사람 아니야. 당신 70, 민심 30이었는데 그걸로 이준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윤석열이 찍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당신 100%로 바꿔버린 게 누굽니까? 이게 정진석이에요. 결국 그런 모습 때문에 요번에 국힘당이 쫄딱 망한 거거든. 그럼 그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아웃돼야지. 근데 요번에 총선에서 낙선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불러와갖고 재취업 시켜주는 거 아니야. 재취업. 대박 아닙니까? 국회의원으로 낙선되면서 직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윤석열이 진석이 그러면 안 되지. 지난 2년간 고생 많았는데 일로 와. 비서실장 해. 와. 여러분, 비서실장은요, 직급이 거의 총리급이에요. 거의 총리급. 예? 장관급보다 높아. 사실은. 부총리급이야, 부총리급.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국정 2년 그 실패, 윤석열 국정 2년, 저 엉망이었던 국정 2년에 사실은 참여자예요, 여기가. 여기는 심판 대상이라고. 근데 이런 놈을 비서실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임명해버린 거.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나는 변한 게 없어. 변할 필요 없어. 그거 아니야, 사실. 민정수석,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앉혔어요. 검사를. 지가 대선 공약으로 나는 민정수석실 없애버리겠다. 민정수석실로 옛날에 경찰, 국정원, 검찰을 막 통솔하면서, 사정기관 관할하면서, 정적들 막 제거하고 약점 잡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안 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졌으면은 정말 민생을 돌아보고 민심을 듣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검찰 출신 앉히면 안 되죠. 그런데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을 앉혔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세월호 수사 외압, 또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그런 거 전문가 아니야. 그런 사람을 왜 민정수석에 앉혀? 윤석열 변한 거 맞아요, 지금? 변하긴 뭘 변해. 내가 볼 때는 더 그 전 2년 전보다 더 소통하지 않고 더 포악하게 지금 진영을 꾸리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 이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직기강 확립이 있죠.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직기관 비서관을 누가 했었어요, 이번에? 이현모. 이것도 대박 아닙니까?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시원이 있었죠, 이시원. 근데 이시원 이 새끼가 치상병 그 수사 외압 관련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니까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 앉혔냐? 이현모였어, 이현모를.
이건 얼마나 웃겨? 윤석열이 이현모 이뻐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응? 검찰 후배.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내. 얼마나 예뻐해, 이현모를. 근데 여러분, 이현모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어? 어떤 자리에? 원래 인사비서관이었어, 인사비서관. 이현모가. 인사비서관이었는데 총선 나가겠다고 그만두고 총선 나가갖고 용인 정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용인 갔다가 거기서 이현주한테 지고 낙선했는데 우리 원모 낙선했구나. 다시 들어와. 다시 비서관 자리 주는 거 아닙니까? 비서관이면 1급이에요, 1급. 이게 말이 돼요? 예? 아니, 그렇게 인재가 없어? 근데 만약에 이현모는 너무 일을 잘했거든. 인사비서관 때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일 잘하는 사람을, 이 인재를 섞을 수가 없어갖고 공직기관 비서관을 부른 거야.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이현모가 인사비서관 할 때 일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윤석열 정부 지난 2년간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욕을 진짜 많이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사 문제였어요. 인사검증 똑바로 못해가지고 장관들 낙마 계속하고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사검증 관련해갖고 말 많았잖아요. 그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현모예요. 이현모. 우리는 인사 관련해갖고, 인사가 법무부에서 하는 거니까 원래 민정이사 하는 거였는데 민정수석 없애버리면서 그 인사를 누가 갖고 갔냐면 법무부로 갔거든요. 법무부에서 인사비서관인 이현모가 한 거였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동훈한테 인사 책임 있다고 막 그러니까 한동훈이 우리는 잘 모른다. 인사비서관 쪽에서 자료 주면은 그냥 그거 판단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막 발뺌했거든. 그런데 진짜 인사를 검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현모라고요. 근데 이 새끼가 잘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 낙마하는 거,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파문들, 김행 같은 사람들, 인사 문제들, 그거 다 담당자가 누구냐면 이현모였는데 잘했냐고. 그때 이현모는 비서관으로 있었어도 총선에 완패하면서 물갈이 돼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갖고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세울 수가 있냐고. 싹 물갈이 했더니 물갈이 한 게 아니고 아예 이 정부 2년 동안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정부의 2년에 책임이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인사들을 다시 데려와갖고 자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더군다나 이현모는 구설수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가령 김건희, 윤석열 나토 갔을 때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있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많았어요. 이 민간인이 누구야? 이 민간인이 이현모의 부인 아니에요. 신씨, 신아무개씨, 이현모 부인, 자생 한방병원 그 딸. 그래서 인간관계로 굉장히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 아니 그러면 언론들이 다 알고 있고 주목하고 있으면 사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현모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있어도 사실 부르면 안 되지요. 그런데 별입강 인사비서관 때 하는 거 보니까 능력도 없어. 근데 이거를 굳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공직기관 비서관을 세웁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 사람이 없다는 거야? 보수 정권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습니까? 진짜 윤석열 보면은 지가 그냥 검찰 시절에 알았던 사람들 갖고 다 지금 돌려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이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하죠. 그런데 요번에 시민사회 수석도 누구를 앉혔냐? 정광삼 씨를 앉혔어요. 이것도 진짜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전광삼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비서관이었는데 이현모처럼 총선 때문에 비서관 그만두고 총선 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이현모는
소송 나가갖고 떨어졌고, 정광산 씨는 소송 나오려고 나갔는데 대구 북갑에서 결국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예 선거도 못 나갔어.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시민사회 수석을 앉힌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황당하지. 이거는 보면은 원래 이 사람이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었던 비서관이에요. 비서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총선 하겠다고 그만두고 나갔다가 공천 못 받고 결국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승진시켜가지고 시민사회 수석으로 부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야, 그러니까 난 진짜 윤석열이, 야, 후배들이 좋아하겠어. 국민들은 정말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윤석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왜? 눈치도 안 보고 끝까지 그 소수들은 챙겨주잖아. 근데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이게 공정 맞아요, 이게? 그 대통령실이 요번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갖고 거의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싹 다시 조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새로운 캐비넷이 아니에요. 새로운 멤버들이 아니야.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다 그 부역자들이거든. 그 사람들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져, 개뿔.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이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죠. 아, 진짜 웃겨 죽겠어. 오늘 황우여와 한덕수와 그리고 정진석이가 총리 공간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가졌어요. 긴급 고위 협의회.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지들이 협의하면 뭐 할 거야? 황당하지. 근데 황우여가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고 요번에 그 원내대표로 추경호가 뽑혔죠. 그리고 비대위니까 비대위원들을 뽑았어요. 사무총장도 뽑고 다 뽑았는데 그 명단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죠. 명단. 우선 정책위 의장이 누구냐? 정점식. 야, 대박이죠. 정점식은요, 사실은 그 친윤 중에 친윤이라 할 수 있죠. 윤석열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이면서 부부가 원래 친한 사이예요. 얼마나 친한 사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점식이 지난 2월 달에 이건 안 좋은 일인데 그 부인상이 있었어요. 부인이 갑작스럽게 이제 별세를 했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상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이 부인상이 있었던 그 장례가 있었던 통영 서울병원을 직접 갔어요. 직접. 그때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면 대전 카이스트에 있었거든요. 카이스트에서 통영 서울병원까지 가갖고 거기서 1시간 넘게 머물면서 유가족을 위로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냥 친구라면 가지. 그냥 총장이라면 가지. 대통령이 지금 카이스트에서 통영까지 빨리 가도 2시간 반이에요. 2시간 반을 가갖고 1시간 머물렀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정점식을 얼마나 사실은 아끼는지 가까운 사이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정점식은 완전 친윤이에요. 친윤. 그리고 또 사무총장 누굽니까? 성일종. 말할 필요도 없지. 비대위원회 누구 했냐? 유상범도 검찰이죠. 엄태영, 전주혜, 김용태.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지도부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김용태를 제외하고는요 다 친윤이야. 사실 친윤. 특히 정점식하고 전주혜 같은 경우는 완전 아주 친윤도 아니고 찐윤이죠. 찐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대표 뽑는 룰이 당원 100%인데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 전처럼 TST 30, 당원 70, 일반 30 하던가 50대 50 하자고 이런 말이 막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지금 비대위원 중에 전주회 같은 사람들, 정점식 이 사람들이 당대표 뽑는 룰을 그냥 당원 100으로 바꾸는데 앞장선 사람이 정점식하고 전주회거든요. 2022년 정진석 비대위 있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그래갖고 당대표 선출 룰은 지금처럼 그냥 당원 100%로 그냥 쭉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야, 이것도 진짜 황당한 거죠.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 우리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뭐 좋다. 변하는 게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 2년 후에 지방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지방선거를 우리가 너무 크게 져가지고 정말 지자체가 엉망이에요. 서울시도 엉망이고. 지방선거 이겨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잘하면은 긴장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저것들은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 선거가 이젠 2년 동안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그런지 어차피 얘네들 지지율 낮은 거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낮으면 어때? 어차피 선거도 없는데. 선거 2년 후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지금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래. 거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 그리고 윤석열은 차장면 특검, 김건희 특검 수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민심 같은 거 신경 안 써.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최대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지도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 진영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맛을 봐야죠. 지지율 24%?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용산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 플러스 총선에서 진 사람들, 낙마한 사람들한테 이게 재취업을 해주고 있다. 황당한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